안녕하십니까. 이 책에서는 이제 집단주의자들은 물질적인 것에 집착하는 데 반해서 보수주의는 인간 본성의 원칙에 충실한 그런 것이고, 이것이 지금 현실에서 동떨어진 어떤 협소하고 추상적인 원칙이 아니라 바로 구체적으로 지금 현실을 가장 잘 변화시킬 수 있는 원칙이다. 이것을 자꾸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여기 책을 보면서 그렇구나 한 게 똑같구나. 미국도 50년대부터 뭐냐면 예를 들어서 보수주의자, 보수당 사람들은 돈 많고 돈에 집착하고 탐욕스럽고 부패했다. 이렇게 규정을 해요. 되게 사회주의나 민주당 쪽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민주 쪽 사람들이 지금 그러다가 지금 LH 투기니 뭐 지네끼리 뭐 전날 계약서 올리고 난리가 났어, 그죠? 내로남불의 전형이죠. 그거가 났잖아요. 네. 그런데 잘 보세요. 그 진짜로 물질을 숭상하고 물질을 우선시 여기는 거는 막시즘입니다. 맞아요. 그죠? 네. 그 경제적 구조가 상부 구조인 거죠. 네. 저 인간을 지배한다 결국은. 계급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심지어 뭐 아르투이르 같은 저 좌파학자는 최종 심급이라 해가지고 경제적인 게 모든 걸 어쨌든 마지막에 결정한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미국 민주당이나 우리나라 민주당 약간 비슷한데 미국 민주당은 사실 우리의 국힘당이랑 비슷해요. 그 정책의 레벨 수위로 보면 미국은 거의 좌파가 없어. 네, 보수당이나 민주당이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기껏해야 연방 정부 권한 가지고 좀 왔다 갔다 하는 거지. 나머지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우리처럼 이렇게 법무부 장관 후보가 나와서 난 사회주의자가 뭐가 어때서 이런 소리를 하고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분열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보다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사실은 알고 보면 사회주의자들이 정부의 권한을 늘리지 않은 사람들이 전체주의인 거고요. 이 사람들은 물질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네, 맞습니다. 뭐든지 퍼주기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물질적인 거를 충족시켜주면 내가 정부의 권한으로 이 사람이 내 노예가 되니까 물질적인 걸 지배함으로써 정신을 지배하려고 드는 거죠. 진정한 보수주의자라면 물질보다 정신과 행복을 우선시 여깁니다. 그런 점에서 보수와 이 급진개혁의 사고방식에 대한 편견은 완전히 반대로 됐다. 맞습니다. 보수주의는 정신과 영혼을 중요시 여기는 인간의 본성인 거고 문명의 기반인 거고 저 급진개혁주의자들은 물질을 숭상하는 탐욕주의자들이다. 보수주의자와 급진개혁파, 저는 급진개혁파를 보수의 반대말인 급진개혁을 줄여서 급개라고 할게. 너무 길어. 이 보수파와 급개파. 근데 이 급진개혁하는 사람들이 보수주의자들을 공격할 때 흔히 하는 말이 있죠. 탐욕 이런 얘기 하잖아요. 재산을 어떻게 하고 뭐 수레가 많고. 근데 아니라는 게 요즘 우리나라 사회를 보면 다 입증이 됐죠. 반대예요. 그죠? 왜 반대일까? 왜 좌파나 이쪽들이 부패가 사실은 더 심할까? 알고 보면 이 철학에 뿌리가 있다는 거지. 맞습니다. 그 철학의 뿌리에 대해서 이 책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보수주의자가 인간 본성에 충실하기 때문에 개인의 존엄성과 자유를 무엇보다 중시하는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 집단주의자들, 급계파들은 물질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고 이거에 따라서 계급을 나누죠. 그렇기 때문에 물질적인 것이 인간의 자유를 압도한다. 이런 것을 이제 용인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과도한 세금이라던가 이런 걸 걷어가도 어떤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마르크스 레닌에서 비롯됐죠. 물질과 저 경제적인 것들이 인간의 조건을 결정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건 아닙니다. 왜냐? 이 보수주의자들은 이 출발이 기독교 정신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네. 특히 더 이 문제에 관해서는 가장 위대하고 네. 고귀하고 오래된 것 이런 것들을 숭상하는 기독교 정신이 있죠. 네. 왜냐하면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니까. 맞아요. 네. 그러니까 급진개혁파들이 잘못 생각하는 거는 인간은 완전한 존재라서 이렇게 우리끼리 모여서 잘 착하게 살면은 서로 나눠주고 행복하게 잘 살 거라고 생각을 하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네,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인간이 완전하기 때문에 신이 필요치 않다. 무신론까지 나가기도 하죠. 네. 그 북한도 왜 전문양 적골이 됐냐면 김일성 주체 사상이 그거거든. 예. 주체적으로 우리가 딴 나라 거, 딴 민족 할 거 없이 우리끼리 잘 교육하고 훈련해서 착하게 살기를 하면 서로 행복하게 나 10원, 너 10원씩 모아서 공평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끊임없이 교육을 하는 게 주체 교육의 핵심이에요. 네, 세뇌를 시키죠. 네, 네. 네. 그래서 이 보수주의는 상대적으로 평등보다는 자유와 개인의 존엄성 그리고 책임을 중시하는 원리입니다. 그렇죠. 네. 그걸 나눠주는 그렇게 되면 나눠주는 전체주의의 권력을 쥔 사람이 수수료를 떼고 나눠주잖아요. 네. 처음엔 수수료만 떼지만 권력은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네. 더 부패한 권력을 부르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죠? 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지배하는 거죠. 네. 그다음은 공포 정치로 가는 거고. 네. 그게 이미 우리는 소련, 북한, 네. 중국 등에서 다 봤습니다. 네. 그런 얘기의 근본 철학이 왜 그랬는가를 이걸 보면 쉽게 알 수 있어요. 이 책을 예. 보면. 그리고 이 당시에는 그 냉전 시대에 미국이 그 공산주의에 지배된 국가들을 원조를 하고 있었는데 이 원조에 대한 삭감을 또 주장하기도 해요. 사실은 그것보다는 내부로부터의 붕괴, 이들한테 자유사상에 대한 교육이 절실하고 이것으로 인해서 내부로부터 붕괴를 하면 공산주의는 무너지게 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도 나중에 책 예. 끝에 가서 다시 또 나중에 자세히 하기로 하고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네. 골드워터가 이제 64년에 대선 캠페인을 나갔잖아요. 네. 그때 얘기를 좀 더 해보죠. 네. 그때 대선 캠페인에 나가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쟁광 취급을 받았지. 네, 그런 이미지 정치에서 사실은 진 거죠. 그런 어떤 좌파 언론의 선전선동에 의해서 이미지 정치에서 참패를 한 것인데 결정적이었던 또 다른 사건이 1954년에 미국의 대법원에서 이제 흑백 분리 교육을 위헌이라고 판결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민권법 을 이제 추진하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이 시민권법에 반대표를 던졌던 것이 골드워터예요. 사실 골드워터 개인으로는 흑백 차별을 반대했던 사람이었지만 이 당시에 이 사람이 반대표를 던졌던 가장 큰 이유는 연방 정부의 권한이 어떤 애리조나 주에서 예를 들면 주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교육에 관해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를 이 연방 정부가 그 권한을 뺏어갈 수 없다. 그런 권한이 없다. 이런 것을 주장한 것이에요. 그래서 시민권보다도 이제 주권을 더 중시했던 발언이었는데 특히 이 당시에 흑인들이라던가 마틴 루터 킹 그 당시 이미 이제 스타였죠. 그런 마틴 루터 킹을 위시한 어떤 여론, 엄청난 거센 여론에 직면을 하게 돼서 골드워터가 선거에서 44개의 주를 참패를 하게 됩니다. 네. 아리조나를 본인 주인 아리조나를 포함해서 6개 주에만 승리를 하고 예. 44개 주에서 역사상 가장 큰 참패. 네. 그래서 44개 주를 얻고 미국의 정신을 살린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요 흑백 분리교육 문제를 조금 더 첨언을 하면 예. 이 당시에 이제 백인 따로 학교 다니고 흑인 따로 학교 다니고 하니까 평등 운동이 일어나서 그럼 학교를 같이 다니게 하자 이런 문제가 이제 법원으로 갔는데 네. 대법원에서 결국은 어떻게 판결을 내렸냐면 뭐 같이 다니자 이런 식으로 판결을 내린 거예요. 결과적으로 네. 같이 다녀야 된다. 근데 이 골드워터가 이걸 반대했어요. 이 사람이 반대한 거는 같이 다니자라는 걸 반대하는 게 아니고 같이 다니자라고 왜 연방 정부가 규정을 해서 주정부의 주민들과 시민들이 알아서 할 일을 네. 왜 너네가 강요하냐. 그렇죠. 같이 안 다닐 권리도 있으니까 그걸 알아서 하든지
천천히 바꿔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실제로 자기는 개인적으로는 그 인종 문제 해결에 굉장히 앞장선 사람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자기 예. 주에서 예. 무슨 공군 입대도 뭐 흑백 다 허용을 하고 네, 뭐 여러 네. 가지 조치를 많이 취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헌법에 대해서 어떻게 나쁜 편에서 얘기하면 이제 극단주의자인데 헌법 극단주의자는 뭐랑 똑같은 얘기냐면 극우란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잘못된 말이야. 네, 헌법에 잘못된 극단주의가 어디 있어? 예. 헌법을 원칙을 지키자는 게 그게 틀린 말이 1도 없는데 네. 다만 이제 점진적으로는 토론하면서 변화시키자라는 입장까지 붙여서 말해줬으면 아마 좀 정치적으로는 덜 타격을 받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너무 원리 원칙에 충실한 주장을 한 나머지 이런 반대 여론에 직면하고 말았고 또 이 당시에 골드워터는 연방 정부에서 그렇게 하면 더 많은 돈을 걷어가게 된다. 사실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교육에 얼마를 지출해야 될지를 결정을 하면 불필요한 세금 낭비가 없다. 이런 것을 또 주장하기도 했어요. 그래요. 네. 요건 또 우리가 나중에 요 교육 챕터가 있더라고요. 예, 예. 왜냐하면 골드워터가 교육 문제를 딱 꼭 집어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네. 교육에 더 많은 학교에 정부가 더 지원을 하면 할수록 학교 교육은 엉망이 된다는 거예요. 네. 평등 교육을 하느냐고 훌륭한 사람들을 더 가르쳐주고 심성을 가르쳐야 다니 안 하고 무슨 전인 교육한답시고 다 평등한 저평가대 저평준화 하향평준화, 교육, 네. 하향평준화 이런 교육을 만들게 되는 결과가 온다. 네. 분명히 그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고 있는 곳도 있고 이렇게 지적을 한 건데 네. 굉장히 맞는 말이에요. 맞아요. 사실 지금 와서 보면. 네. 자, 사실 전인격적인 그런 교육은 교회나 그 가정에서 담당해야 될 몫이지 그것이 이제 정부가 개입할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뭐 네. 이해찬 세대라고 알아요? 제가 이해찬 아, 세대입니다. 그런가? 네, 제가 그 하향 평준화 교육의 어떤 희생자이기도 한데요. 사실 저희 때까지는 그래도 평준화가 아니었지만 대체적으로 그런 평준화 교육으로 이끄는 정교조 교육을 받은 세대가 저이기도 합니다. 뭐 그냥 아무거나 하나만 잘하면 대학 가서 출세한다는 식으로 말을 했으니 예. 말이 안 되지. 그리고 저희 학교에는 정교조 선생님이 심지어 이제 저희 학교에서 전교 1등하는 친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친구한테 너는 나중에 커서 한명숙처럼 되면 되겠다 이런 망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감옥 가란 얘기군요. 돈 받고 감옥 가란 얘기구나. 네. 되게 이제 돈 받고 스스로 운명을 달리하거나 돈 받고 감옥 가거나 뭐 미투로 가거나 네. 이거 다 누가 하고 있어요 요새 참. 자 그래서 이제 우리 골드워터 후보님이 예. 44개의 주를 잃고 미래를 얻었어요. 네. 그 미래는 왜 미래라고 그래요? 그걸? 아, 미래를 얻은 이유는 64년도에 참패한 이후에 사람들이 골드워터가 재기하지 못할 것이다 예상을 했는데 예상을 뒤엎고 또 그 뒤로 내리 3선을 더해서 총 5선 의원이 되기도 했고요. 이 당시에 이제 풀뿌리 조직처럼 전국 각지에 있던 젊은 20대, 30대 청년들이 이제 골드워터 캠프로 모여들어서 보수주의 운동을 전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지금의 CPEC이라던가 이런 행사도 이 당시에 처음 조직이 되었고 그리고 헤리티지 재단이 처음 생기게 되었는데요. 이 당시에 헤리티지 재단을 만들었던 설립자 에드윈 퓰러는 자신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두 권의 책으로 러셀 커크의 보수의 정신과 이 베리 골드워터의 보수주의자의 양심을 꼽기도 했습니다. 미투. 네, 대표님께서도 예 보수의 정신을 굉장히 감명 깊게 네. 읽으셨다고요. 예. 헤리티지 재단이 1973년 예. 설립한 거죠. 네. 그리고 제가 닉슨 때. 예, 맞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운이 좋게도 이 설립자 에드윈 퓰러를 직접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이분이 한국에 오셨을 때 제가 이분을 만나고 싶어서 이제 장충동에 그 당시에 어떤 강의가 있었는데 그 강의가 끝나고 제가 이분한테 만나고 싶다는 쪽지를 보내는데 그걸 보시고 저를 이제 초대를 해주셔가지고 이제 만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헤리티지 재단에서도 책을 발간합니다. 그래서 그 헤리티지 재단에서 발간하는 책들은 제가 저작권료 없이 낼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주셨어요. 아 진짜로? 네. 대단하네. 어이구 대단하시네. 그 퓰러 이사장님이 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굉장히 많으세요. 36년생이신가 그러니까 거의 80 가까이 우리 되셨어요. 우리 아버지
조금 어리네. 아, 예. 근데 이분이 36년인가 얼마 이사장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독재인데. 네. 그래서 이 골드워터가 뿌린 씨앗으로 굉장히 탄탄하게 이 공화당의 가치 체계가 다져진 것이고요. 그 전에는 공화당이 동부의 어떤 돈 많은 부잣집 도련님들의 어떤 서핑 클럽, 컨트리 클럽에 비유되다가 가치 조직으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자, 이 사람이 극우이고 인종차별주의자라는 거는 정말 잘못됐다라는 게 입증이 됐죠. 예. 이 사람은 헌법을 지키고자 헌법의 원칙을 최대한 지키고 연방 정부의 권한을 최대한 축소해야 된다라는 네. 점을 극우라고 비난을 한 거고, 그렇죠. 그렇죠? 인종차별은 한 정책에 대해서 이 사람이 그 연방법의 연방 권한을 너무 확대시키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교육을 위축시킬 것이다, 네. 하향 평준화시킬 것이다라는 점 때문에 본의 아니게 인종차별주의라는 비판을 받게 된 거고. 네. 소련하고 뭐 미사일 쏘는 그런 얘기도 이 사람이 예. 평화를 위해서는 공격적인 적을 위해서는 준비를 철저히 예? 공격적인 준비를 해야지 방어적인 준비를 해서는 결국은 먹힌다. 네. 이런 얘기를 한 건데 맞습니다. 전쟁광이라는 비난을 들은 거고 예. 원칙주의자인 건 맞는 것 같네요, 그죠? 네. 예. 아리조나주가 대단한 주네. 아리조나가 대학도 두 개 다 그 주립대학도 되게 세요, 좋아요. 아, 그래요? 제가 예. 알기로는. 그랬는데 이 사람이 진짜 꼽히는 거는 레이건이죠. 레이건이다. 그죠? 그리고 네. 레이건이 동서 냉전을 종식시킨 네. 네, 시대의 아이콘이 되었죠. 여기 책 보면 레이건 얘기도 좀 해봐 주세요. 뭐. 아, 사실 레이건은 제가 네. 이제 나중에 다룰 레이건 11에서 더 레이건이 이제 좀 처음에 뜬 계기가 있잖아요. 그죠? 예, 레이건이 차세대 정치 스타로 발돋움하게 되었던 계기는 1964년에 골드워터의 대선 찬조 연설을 하면서부터였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 골드워터의 딱딱했던 원칙을 이 영화 배우 특유의 엄청난 딕션과 발성과 그리고 자연스러운 제스처와 이런 것들이 다 더해져서 엄청난 전국적인 시청률을 기록했다고 해요. 그래서 물론 선거는 참패를 했지만 레이건이라는 인물을 발굴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건이 결국은 67년에 찬조 연설 후 3년 후에 네. 캘리포니아 주지사에 당선이 되고 예. 그게 결국은 소련이 멸망하는 길로 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골드워터는 선거에 졌지만 개표하는 데까지 16년이 걸렸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레이건이 81년도에 당선이 되면서 골드워터가 그 당시에 이제 못 이루었던 것을 다 현실에서 구현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그 아리조나주 이 골드워터의 지역구 네. 그거를 이은 사람이 네, 맥케인. 존 맥케인이라면서요? 예, 예. 아, 2018년에 타계한 네, 존 맥케인 의원. 여기도 존 맥케인 그 부인 예. 트럼프가 달래주질 않아가지고 망했잖아요, 여기도. 이게 삐진다고 하면은 이 보수주의자의 정신이 아닌 거예요. 존 맥케인 와이프도 존 맥케인도 의심스러워. 보수주의자인지. 얼치기 보수인가요? 예. 그죠? 존 맥케인 의심스럽다니까. 네. 그 미국 내에서도 욕 좀 먹어요. 그래서 아.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경향이 좀 있어, 이 양반도. 네. 오늘 이렇게 네. 책에 대해서 대표님과 네. 제가 이야기를 잠시 나누었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 책은 굉장히 많은 우파 내에 독서 토론방에서 이제 활발하게 이제 다뤄졌던 책인데 또 다른 느낌이 들어요. 네, 그래요? 이렇게 세대를 뛰어넘어서 대화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감사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저는 특히 젊은 분들이 청년들이 보수주의가 무엇인지 원칙을 철학을 알고 세상을 살아간다면 네. 이 우리 눈에 펼쳐지는 정책들이 다 다시 보일 거예요. 맞아요. 확신합니다. 네. 너무너무 하고 싶었어요. 아까 그 좌파와 우파가 서로 바라보는 시각, 좌파 우파의 그 씌워진 편견, 선입견, 네. 잘못됐다라는 거, 완전히 반대라는 거. 그 뿌리가 보수주의의 정신에 있다. 네.
네? 보수주의 정신은 문명화된 사회적 인간을 안내하는 등불이다. 그 말을 했어요. 멋진 에드먼드 말이네요. 버크가. 아 정말요? 예. 에드먼드 버크, 보수주의의 창시자라고 하는 네. 영국의 에드먼드 버크가 한 말은 이거예요. 그 이런 사람들 덕분에 영국은 네. 프랑스처럼 민중혁명? 이런 민중폭거예요. 그거. 왜냐하면 나중에 공포정치를 변하잖아요. 근대화로 봉건주의에서 근대화로 벗어나는 과정에서 네. 필연적으로 일어나진데 영국은 무혈혁명이 일어났잖아. 피를 안 흘렸잖아요. 아. 왕위를 군주제로 바꾸면서 자연스럽게 예. 피플한테 권력을 넘겼어요. 왜? 에드먼드 버크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군요. 프랑스 혁명을 보고 네. 저거 아닌데 뭐 삭 갖다 때려잡아 죽이는 게 혁명이냐고요. 그건 똑같잖아. 모택동의 문화혁명 네. 때 아무나 아버지 동생 뭐 아무나 다 자아비판시켜서 때려 죽이고 응? 북한의 인민재판이랑 똑같은 것들이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보고 그 당시에 이렇게 무지한 이런 정보도 없었을 텐데 그리고 이 정도로 문명화되지도 않았고 민주사회도 아닌데 이 사람은 그때 그런 말을 한 거예요. 네. 저것도 또 다른 폭거다. 음. 그게 민주주의의 단점이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보는 시각들이 생긴다는 거죠. 우리가 막연히 민주주의는 좋은 거고 네. 하는 이런 잘못된 생각들이 있어요. 평등은 좋은 거다. 예. 평등은 대부분 다 나빠요. 기회 평등만 좋지. 예. 사실 인간이 기본적으로 평등한 것은 신의 눈에만 그렇게 보일 뿐이고 인간은 서로 다른 잠재력과 차별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 또 이 보수주의자의 논리이기도 그렇죠. 합니다. 예. 그래서 인간을 어떻게 정의하느냐는 그 뿌리부터 달라지는 겁니다. 네. 인간은 불안정하고 알 수 없는 어떤 신적 존재 거기에 우리 속해 있죠. 네. 모른단 말이에요. 예. 이렇게 저제 조건을 갖고 좀 더 나아지려고 하는 게 보수주의자들이고 네. 이 급계파들은 우리는 인간은 완벽하니까 진보할 수 있어. 무한대로 진보할 수 있어. 그래서 레닌이 옛날에 한 말이 있어요. 인간의 문명은 영원히 진보한다. 왜? 유한한 두뇌에 네. 무한한 집합이니까. 이런 사기도 쳤어. IQ 100, IQ 100 모아서 네. 200. 아. 그건 안 되겠죠. 150쯤 된다 쳐. 이게 100명, 1000명 무한하니까 인류는 계속 뼛속까지 진보한다. 집단주의잖아요. 그렇죠. 예. 어? 그게 돼? 어? 북한을 봐도 안 되는구만. 네, 그 골드워터는 완전히 다른 견해를 제시하는데요. 인류가 진보한 것은 이런 평범한 개인의 어떤 그런 의견이 모아져서 된 것이 아니라 굉장히 뛰어나고 총명한 일부 뛰어난 비범한 개인들의 헌신에 의해서 인류가 진보했다 이렇게 또 바라봤습니다. 저는 그걸 늘 이런 식으로 말해요. 누군가 저 독초를 먹어보고 죽었기 때문에 독초를 안 먹는 거고 네, 그렇죠. 예. 앞선 도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선조의 도전이 있었기 때문에 네. 플라스틱은 이렇고 이거는 이렇고 유리는 깨지는 거고 몸에 좀 더 좋은 거 건강에 좋은 거고 예. 이런 것도 아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 선조의 지혜를 잘 활용해서 네. 조금씩 발전시켜 나가는 게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지 네. 어느 날 아침에 갑자기 핸드폰이 나오냐고. 맞아요. 마치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문명이 어릴 때부터 아버지 엄마가 주고 원래 있는 건 줄 알고 대한민국이 이 우리 민족 역사상 가장 잘 살고 있는 이때가 마치 우리가 원래 이런 민족이었던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데 네. 그렇지 않습니다. 네. 어느 일정 순간에 위대한 지도자와 함께 위대한 국민들이 네. 마음이 맞아서 조금 개혁시켜서 바꾼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건 일거에 일어나는 급진개혁, 즉 혁명 이런 것 따위한 관계가 뭡니다. 네. 문명의 진보는. 네. 그래서 역사로부터 이렇게 검증된 지혜로부터 배우려고 하는 그런 겸허한 자세가 또 보수주의자의 자세이기도 하고 앞으로 제가 대표님과 이 방송을 진행하면서 이승만 대통령이라든지 이제 우리 현대사를 이해할 수 있는 다른 책들도 폭넓게 읽어가면서 젊은 세대들한테 제대로 된 역사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나도 이게 독서 토론회처럼
네. 운영을 해보자. 독서 토론이요. 그래서 예, 좋죠. 예. 우리 이 타이틀 제목도 네. 독서 토론은 우리의 것, 독토는 우리 땅. 이렇게 지으면 독토는 우리 어떨까 땅. 독토는 우리 땅 이러면 어떨까 싶어요. 오, 굉장히 예. 독토는 누구 땅? 우리 땅. 우리 보수의 땅? 그런 의도가 내포되어 있는 그건 심오한, 아니고 네. 독서 토론의 개념으로 이제 우리들이 네. 얘기를 해보는데 저는 정말 이런 보수주의의 진정성, 예. 가치 예.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하고 싶었어요. 여러 예를 들어서 네. 우리 사회에 벌어지고 있는 여러 정치적 이슈들이 사실은 다 이 뿌리에서 출발을 하는 것이라서 이 뿌리에 대한 이해를 잘 하면 뭐랄까 사회적 현상을 이해하기가 좀 더 좋고 네. 본인 발전에도 더 나아지니까 그런 얘기들을 친구들이랑 많이 하고 싶었어요. 그러셨구나. 특히 젊은 친구들이. 예. 네. 네. 오늘 자, 오늘은 여기까지, 그죠? 네. 우리 골드워터의 저술 배경, 보수주의 배경 등을 얘기했습니다. 이분이 쓴 책에는 이제 뭐 시민권 얘기도 있고 인종 얘기, 뭐 소련의 위험 얘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차차 하나하나 편하게 짚어가면서 토론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그러면 보수주의자의 양심의 일부 챕터들을 살펴보고 간략히 이제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이 책에 대한 또 재미있고 더 풍성한 이야기를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 그러면 이걸 오늘 토론을 끝마치기라고 독토는 누구 땅? 우리 땅. 독토는 우리 땅. 네. 네. 지금까지 뉴데일리 이성복이었습니다. 네, 함초롬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